KBS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KBS 클래식 FM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여의도 KBS 아트홀을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래식 FM 여름 음악 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세 번째 시간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수업을 함께할 여름 음악 학교장 정경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름 특집으로 마련한 KBS 클래식 FM 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이라는 주제로 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양한 형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이틀 동안 음악으로 폼 잡는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론도 혹은 다카포, 리토르넬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 다양한 춤곡의 세계도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폼의 완결판, 그야말로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음악이죠. 소나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양 음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나타인데요. 과연 소나타는 무엇인지, 소나타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그리고 소나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까지 오늘 집중해서 해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소나타를 한 곡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C장조 KL 넘버 545번 1악장 알레그로를 피아니스트 김다혜 씨의 연주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네, 잘 들으셨죠? 이 곡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음악입니다. 이 곡을 소나타라고 하는데요. 과연 소나타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오래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400년쯤 올라가 볼까요?
소나타는 이탈리아에서 17세기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노래로 부르는 음악을 칸타타라고 불렀고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을 소나타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도 사용하는 음악은 콘체르토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원래 소나타는 악기로 연주하는 음악, 기악 음악을 뜻합니다. 17세기에는 이 소나타를 또 연주하는 장소에 따라서 구분해서 교회에서 연주하는 기악 음악은 소나타다 키에사, 키에사라는 말은 church, 교회란 말이고요. 궁정이나 실내에서 연주하는 기악 음악은 소나타다 카메라, 카메라는 방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나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다 키에사건 소나타다 카메라건 소나타의 특징은 이 곡들이 대조되는 여러 악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고전주의 시대에는 18세기부터 독주 악기를 위한 여러 악장으로 구성된 곡을 소나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악 음악들을 다 소나타라고 부르다가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솔로 악기들로 연주되는 여러 악장으로 된 음악을 소나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으셨던 첫 곡으로 들으신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그런 곡이 바로 소나타인 거죠. 그리고 지금 들으신 이 부분은 그 여러 악장으로 된 부분 중에 1악장이었고요. 사실은 곡 전체는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곡의 경우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2악장은 원래 조금 빠른 속도로 되어 있는 1악장과는 대조적으로 안단테라는 아주 느린 템포로 되어 있는데 그 앞부분만 조금 들어볼까 합니다. 더 듣고 싶으시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듣지 못하고요. 그 2악장은 1악장과 다르게 이렇게 느린 부분이고요. 3악장은 다시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첫 시간에 공부했던 론도 형식,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해 되돌아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3악장도 앞부분만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아노 연주를 해주시고 발췌한 부분을 쳐주신 분은 피아니스트 김다혜 씨입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소나타가 언제 등장했고 또 어떻게 구성된 음악을 말하는 것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소나타에는 매우 흥미로운 비밀이 한 가지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나타라는 말이 곡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곡을 만들어가는 틀, 형식, 폼의 한 종류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곡 이름으로서의 소나타와 형식 이름으로서의 소나타가 각기 다르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소나타는 1악장은 소나타 형식, 3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말이죠. 이때 앞에서 말한 모차르트의 소나타는 곡명이고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이야 라고 말할 때 소나타는 형식 이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소나타라는 말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 다시 말해 언제 이 소나타라는 말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작품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형식의 한 종류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소나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는 시간인 만큼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앞에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통해서 작품의 이름으로 쓰이는 소나타를 만나보았다면 이제 형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소나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와 김지환 지휘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이 어제보다 더 멋있는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그 옛날에 중학교 교복 같은 옷을. 네.
소나타 형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제시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시부 맞습니다. 영어로는 엑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시부에서는 보통 음악의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어렵게 그렇지만 좀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 음악의 조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간단히 말하면 음악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는 오늘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이라는 음악을 들을 텐데 그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의 1악장이라면 그 제시부의 첫 부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부분이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 1악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멋있게 말하면 보통 제1주제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혼자 나오면 좀 심심할까요? 부주인공 혹은 친구도 등장합니다.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의 1악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이 친구입니다. 부주인공 혹은 친구 혹은 제2주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소나타 형식의 첫 부분 뭐라고 그런다고 했죠? 제시부. 네, 소나타 형식의 첫 부분 제시부에서는 제1주제와 제2주제 혹은 주인공과 부주인공이 제시되는 부분입니다. 쉽죠? 그리고 제시부에 이어서 소나타 형식을 이루는 두 번째 부분은 보통 발전부 혹은 전개부라고 불립니다. 영어로는 Development Section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의 1악장의 발전부를 조금만 들어볼까요? 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처음에 주인공이 등장한 것 같았는데 주인공이 나온 다음에 뭔가 이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뭔가 주인공이 자꾸 뭔가 딱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뭔가 주인공이 좀 처음하고 다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뭔가 삐딱해졌는지 사춘기인지 중2인지 뭐 이렇게 어쨌든 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자꾸 다른 조 혹은 다른 음악 영역으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발전부 혹은 전개부에서 일어납니다. 소나타 형식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주인공이 제시되는 제시부 그리고 그 주인공이 어딘가 가려고 하는 것 같은 발전부, 전개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부분은 재현부, 영어로는 뭐 리캐피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합니다. 제시부에서 나왔던 주인공과 부주인공이 이 곡의 원래조로 정상적으로 재현되는 부분이 재현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시부에서는 제시가 되고 발전부에서는 어딘가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재현부에서는 제시부가 다시 재현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곡 이름으로서의 소나타는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진 기하음악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형식으로서의 소나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로 이루어지는 형식을 뜻하고요. 이 세 부분이 하나로 연결되면 소나타 형식을 가진 아주 멋진 한 악장이 완성되는데요. 그럼 이제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악장 전체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주인공, 부주인공 그들이 삐뚤어지는 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주인공이 제시되는 제시부는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주인공과 부주인공이 제시되는 제시부는 잘 기억하시라고 반복해서 2번 들려드립니다. 원래 곡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나타의 제시부는 보통 반복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무직, 퀘일 넘버 525은 모차르트의 곡이죠. 1악장 알레고로를 김지환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실력이 뛰어난 젊은이들로 구성된 훌륭한 오케스트라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물론 지휘자는 별로 젊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모차르트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김지현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소나타 형식은 주로 1악장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소나타의 1악장에서만 소나타 형식이 사용된 것이 아니고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러 악장으로 된 실내악 음악 혹은 교향곡 혹은 협주곡, 현악 사중주 등에서도 모두 1악장에는 주로 소나타 형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닌 것이 고전주의 시대의 공명으로서의 소나타가 여러 악장으로 된 독주 기악곡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지만 독주 기악곡이 아닌 합주 기악곡들도 그 악장 구성에 있어서 대체로 소나타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나타이든 현악 사중주이든 교향곡이든 아니면 협주곡이든 기악곡들은 여러 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중에 1악장은 거의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었고 2악장은 대체로 소나타와는 대조되는 느린 악장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악장들은 미뉴엣, 나중엔 스케르초로 대체되는데요. 혹은 론도 등의 형식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들으셨던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의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2악장은 대조되는 굉장히 느린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악장은 미뉴엣, 그리고 4악장은 론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너 개의 악장에 모여서 하나의 소나타, 협주곡 또는 교향곡 같은 음악을 구성할 때 보통의 경우 첫 번째 악장이 가장 유명하고요. 가장 익숙하기 마련입니다. 소나타 형식이 사용된 1악장은 보통 그 작품을 대표하는 그런 악장처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1악장보다 2악장이 더 유명한 음악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음악이 바로 이 곡인데요. 먼저 그 곡을 잠깐 들어보시죠. 네, 멋진 음악이죠. 우리 박수 한번 보시죠. 저는 이렇게 그 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잠깐 그 음악을 연주하려면 밤새서 연습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보니까 저기 앉아 있는데 이따가 그거 좀 불어 그랬더니 네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보통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음악 어떤 곡인지 아시나요? 아, 네, 아시는군요. 맞습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인데요. 이 곡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1악장보다 2악장이 더 유명한 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1번의 2악장은 1악장보다 훨씬 더 많이 연주되고 유명한 곡인데요. 그 피아노 협주곡의 2악장은 영화 엘비라 마디간에 등장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2악장이 더 유명한 곡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던 음악 아이네 클라인의 나우트 뮤직은 어떨까?
이 곡의 2악장이 궁금하진 않으신가요? 2악장은 로만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악장은 춤곡인 미누엣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곡의 2악장과 3악장을 계속해서 한번 감상하실 텐데 김지환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musik 2악장 로만체 그리고 3악장 미뉴엣,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지휘는 김지환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 여름음악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세 번째 시간으로 소나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악은 세계 만국의 공통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200년도 전에 훨씬 그 전에 작곡된, 그것도 우리나라와는 다른, 우리 말과는 다른 언어를 쓰는 저 멀리 유럽 대륙에 살았던 모차르트의 음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 혹은 감동을 전해주는 것을 보면 음악은 세계 만국의 공통어다라는 말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작곡가들은 음악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의 몫인데요. 작곡가들이 음악을 통해 말하는 방법 중에 오늘은 소나타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곡의 제목에 붙는 소나타라는 용어와 형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는 소나타라는 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소나타 형식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주의 시대의 모든 기악음악 장르의 1악장은 거의 대부분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도대체 고전주의 시대의 소나타 형식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었을까 하는 점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타는 사실은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과 비슷한 그런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말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래서 웅변술이 무척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수사학 혹은 레토릭이라는 학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에게 내 말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감동까지 시킬 수 있다면 정말로 말을 잘한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말을 잘하는 음악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바로 이 소나타 형식입니다. 사실 말을 잘하는 방법, 수사학, 레토릭 우리도 좀 압니다.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막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들을 이렇게 전개시키다가 그 핵심적인 말을 그 다음에 하고 결론을 맺는다. 뭐 이런 거 배워보신 적 없으신가요? 기, 승, 전, 결 다 아시잖아요. 우리도 다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수사학에서 나온 어떤 규칙이고요. 수사학에서도 특히 배열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려면, 듣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을 하려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럴듯하게 시작해서 전개시키다가 핵심, 절정, 반전을 이루고 나중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기승전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수사학의 가르침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학은 무엇을 말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말하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what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how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수사학인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어떻게 말하면 설득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수사학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혹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더라도 기승전결을 그럴듯하게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아무 말 없이도요. 아무 말 없이 기승전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고요? 바로 음악입니다. 놀랍게도 수사학의 가르침을 통해서 음악은 가사 없이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무엇을에 대한 관심이 내용에 대한 관심이라면 어떻게에 대한 관심은 형식에 대한 관심이고요. 결국 음악은 수사학이 가르치는 어떻게, how
즉 형식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음악을 통해서 소나타 형식이 바로 이러한 수사학의 가르침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통해서인데요. 모차르트 교향곡 중에서도 오늘날 아마 가장 많이 널리 연주되는 유명한 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곡은 모차르트가 악보 안에 많은 것을 숨겨놓은 아주 흥미로운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지휘자님과 어제 이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지휘자님은 이 음악에 정말 한 군데도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완벽한 음악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 안 한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데 왜 그러시죠? 어제 분명히 전 들었는데 그 보물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아주 재미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음악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이야기의 방식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향곡 40번의 세 번째 악장을 들은 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세 번째 악장은 앞서 들으신 아이네 클라이네 나우트 뮤지크의 3악장과 마찬가지로 미뉴엣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3악장 미뉴엣 알레그로 트리오를 김주환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트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좋은 연주에는 그냥 좋은 음악과 좋은 그 연주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좋은 청중이 있어야 좋은 연주회가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이렇게 조시는 분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떠들지도 않아요? 우리 옆에 사람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좋은 음악회를 만들어 주시는 좋은 청중들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3악장 민우의 시였습니다. 연주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휘는 김지환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교향곡의 1악장을 들어볼 순서입니다. 제시부, 전개부, 재연부로 이루어진 소나타 형식은 마치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제시부에서 주인공이 소개됩니다. 그냥 소개되고 끝난다면요, 예컨대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살았다, 끝. 그러면 그게 이야기가 될까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진짜 이야기가 되려면 말하자면 주인공이 집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험이 시작되고 들을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집을 나가되 적당히 나가면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저 어릴 때 집 많이 나갔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그렇게 보이나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몰라요. 집을 나갔다가 해가 어둑어둑해지고 저녁 먹을 때가 되면 에이 그냥 들어가야지 그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집을 나가되 적당히 나가면 안 되고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길은 건너면 안 될 텐데, 저 동구 밖으로 나가면 안 될 텐데, 뭐 이렇게 아슬아슬한 데까지 나가야 흥미진진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저 멀리까지 나가서 아주 집을 나가버려서 그냥 딴 데서 잘 살더라, 이러면 이게 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얘기다운 얘기가 되려면, 이야기다운 이야기가 되려면 그렇게 아슬아슬한 데까지 갔다가 그래서 마음을 졸이게 하다가 돌아서야 진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소개되고 집을 아슬아슬한 데까지 나갔다가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오는 이야기, 그 진짜 이야기가 바로 소나타 형식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들을 음악,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1악장에 나오는 주인공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아주 유명한 음악이라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1악장의 주인공 한번 만나볼까요? 주인공 잘 기억하시겠죠? 주인공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하시겠죠? 주인공입니다. 제1주제라고도 합니다. 이제 부주인공도 한번 만나볼까요? 네, 부주인공입니다. 혹은 제2주제라고 하기도 하죠. 이제는 주인공이 집 나가는 장면 한번 볼까요? 전개부 혹은 발전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 나가는 거 보셨죠? 네. 자, 이제 주인공도 만나고 부주인공도 만나고 중요한 집 나가는 장면도 엿보셨으니까 이제 전체 곡을 들으실 순서입니다. 주인공과 부주인공이 소개되는 제시부는 반복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공이 집을 나가는 조금 전에 들으신 전개부를 들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돌아오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제시부가 다시 반복되는 재연부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전체 음악이 정말로 기승전결로 잘 짜여진 음악처럼 설득력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지한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의 1악장 몰토 알레그로를 전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이 이끄는 서울시 유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1악장을 감상하셨습니다. 모차르트가 하는 이야기가 잘 들리셨나요? 모차르트 이야기가 설득력 있고 재미있으셨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음악이 좋은 이야기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형식, 좋은 폼을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고전주의 작곡가들은 이렇게 음악으로 이야기하는 방식, 폼나게 음악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폼나는 음악 이야기 방식은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요, 작곡과 입시에도 소나타 형식을 기준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합니다. 그리고 고전주의 이후의 작곡가들은 그 강력한 이야기 방식, 형식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배신할까 하는 점에 오랫동안 골몰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기회에, 아마 다음번 음악학교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1이라는 시는 이렇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그 진가를 알 수 있는 건 음악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들여다볼수록, 그리고 고민하면서 들을수록 우리는 더 새로운 음악의 매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오래전 서양 음악의 거장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듣게 될 수도 있는데요, 수백 번을 들어도 음악이 질리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그들이 전하려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 KBS 클래식 FM 여름학교 신나는 음악, 폼나는 음악 3시간에 걸쳐 보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네. 첫 시간에는 론도와 다카포 등의 형식들을,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다양한 춤곡들을 만나보았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가장 짜임새 있는 음악인 소나타에 대해서 모차르트의 음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나눈 이야기를 통해 음악을 더욱 사랑하고 음악을 통해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름 음악학교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수업 내용은 8월 7일 월요일, 8월 8일 화요일, 8월 9일 수요일 오후 1시에 KBS 클래식 FM을 통해서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기획 안종호, 연출 김영동, 기술 이재권, 변예린, 송희원, 구성 정준, 해설의 저 정경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